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살맛 안 나는 중년 슬럼프 거듭하게 극복법.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될 것 같다는 환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청소년이 되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절망에 사로잡히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성인이 된다, 직장도 가지고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보람감도 생깁니다. 아이가 크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잊습니다. 집도 넓히고 차도 바꾸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면서 세상을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중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년을 느끼게 되는 계기는 지각각 다릅니다. 누구는 가까운 글씨가 안 보여서, 누구는 무릎이 아파서, 누구는 자식이 뜻대로 안 될 때 자신이 이제 중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는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되면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중년을 체감합니다. 누구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주가나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서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며 중년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누구는 이혼을 하며 중년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각각 중년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살맛 안 나는 중년을 겪게 됩니다. 누구나 거쳐야 할 관문, 중년이라는 시기에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어느새 나도 중년. 젊었을 때는 이런 것 좀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견뎌내던 일도 중년이 되면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에 쉽게 지치고 과거에 있는 중년의 선배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되어갑니다. 죽어라고 일을 하면서 치고 올라오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좀 쉬엄쉬엄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현대사에서 중년의 나이가 과거 우리 선조들이 살던 시대의 평균 수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40대만 되면 노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평균 수명이 지금과 같이 길어진 것은 불과 1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중년을 한창 때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중년에 돌입하면 본능적으로 쇠약을 느끼게 됩니다. 각자는 이런저런 일로 살맛이 안 난다고 느끼지만 실상은 심리적으로 가벼운 죽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중년의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마음을 다짐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분노하지 말자.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게 마련입니다. 남편이나 부인에 대해서 화가 나고 자식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직장에서 나를 무시하는 상사,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 방해만 되는 부하직원과 일하다 보면 화가 납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부인이, 자식이, 사장이, 부하직원이, 정치가, 나라가, 세상이 살맛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가 나면 날수록, 화를 내면 낼수록 상대방 역시 나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힘들던 남의 탓을 하던 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분노를 타인에게 세상에 투사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고립됩니다. 중년의 위기를 넘기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따뜻한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분노하면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따뜻한 한마디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나를 소중히 여기자. 중년이 되면 내가 보잘것 없어진다고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만 합니다. 누구는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부럽고, 누구는 돈이 많아서 부럽고, 누구는 지위가 높아서 부럽고,
남이 나보다 잘난 것 같아 생각이 되면 될수록 내가 보잘것없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내가 부러워하는 이는 반대로 내가 그보다 돈이 많아서 나를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내가 부러워하는 이는 반대로 내가 그보다 건강해서 나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지위가 높아서 내가 부러워하고 있는 이는 반대로 내가 부부 사이가 좋아서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왠지 삶이 끝났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나와 똑같이 말을 하고 나와 똑같이 음식을 좋아하는 이는 나밖에 없습니다. 실컷 조건 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현재 나를 소중히 여겨야 거기서부터 중년을 넘어서 또 다른 인생을 펼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불행을 피하자. 중년의 위험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가게를 열었다가 날리기도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기에 노후 대책을 목적으로 고수익이라는 말에 솔깃해서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인간이 한번 불안에 사로잡히면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비관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일에 자꾸 눈이 갑니다. 안정적인 일을 버리고 새로운 일에 뛰어들면서 망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이 아직 또 성적 매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무의식 때문에 바람을 피기도 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연인과 만난 관계를 가지면서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고 하기도 합니다. 각자 살맛이 안 난다 보니 서로를 더욱 퉁명스럽게 대하게 되면서 갈등이 점점 심해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혼은 법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큰 상처를 줍니다. 외로운 나머지 또 다른 재혼을 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섣부른 결정으로 인해 불행이 닥쳐오면 살맛 안 나는 삶이 죽고 싶은 삶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인생의 방향을 바꾸자. 중년이 되면서 실패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목표였던 이는 돈이 생각만큼 모이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원하는 지위에 오르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한계에 부딪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높은 봉우리에 오르다 힘에 벅차 겨우 바다를 보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다 끝에 가고 싶다는 꿈을 이루지 못한다면 산에 한번 올라가 봐야 합니다. 돈이 목표였던 이는 돈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자식이 삶이 목표였던 이는 이제부터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이는 나보다 못한 이들을 돌보면서 삶의 다른 측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음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필연적으로 나이를 먹게 마련입니다. 세월을 거스를 수 없고 어린아이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청년기를 거쳐야만 성인으로 성숙하듯이 우리는 중년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성숙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은 청춘이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은 젊게 산다고 자랑을 합니다. 영원한 젊음이라는 환상 속에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노년에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다 절망, 우울, 공포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중년의 위기, 중년의 허무함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분노하지 말자. 나를 소중히 여기자. 불행을 피하자. 인생의 방향을 바꾸자.